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20쪽에서 23쪽까지의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교과서 20쪽을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2시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오늘은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어서 전자석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대면 수업이 아니므로 영상으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전자석의 성질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전자석을 이용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교과서를 펴시면 교과서 20쪽을 보시면요. 전자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자석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철심에 에나멜 선을 여러 번 감아서 전기 회로와 연결해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자석을 만들어서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래요. 여러분 교과서는 21쪽을 보시면서 보시면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습니다.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 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겹치지 않게 촘촘히 감습니다. 에나멜 선은 전선처럼 생겼는데 잘 구부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나멜 선의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 겉면을 벗겨내서 여기 이 부분을 도체화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에나멜 선의 양쪽 끝부분에 전기 회로를 연결하면 전자석이 완성됩니다. 설명으로 좀 어려워요. 21쪽을 보시면 사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둥근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고요. 이 전류가 이 볼트에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길이 넓어져서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종이 테이프로 차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에나멜 선을 저렇게 감아줍니다. 끝에 전기 회로에 연결할 5cm 정도는 남겨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 겉면을 벗겨내고요. 전기 회로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설명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대면 수업을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대면 수업 때에도 아마 전자석을 만들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번째, 5번째 시간의 그 실험 영상을 직접 교실에서 한번 해보고 전자석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석 만들기는 영상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입니다. 간단한 준비물을 이용해 전자석을 만들어 볼까요? 둥근 머리 볼트, 종이 테이프, 에나멜 선, 사포, 1.5V 전지, 전지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를 준비합니다. 둥근 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빈틈없이 감습니다.
종이 테이프를 감은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 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습니다. 이때 에나멜 선 양쪽 끝부분을 5cm 정도 남겨두고 감아주세요. 둥근머리 볼트에 에나멜 선을 촘촘하게 감은 다음 에나멜 선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 겉면을 벗겨냅니다. 이때 에나멜 선 겉면의 색깔이 변할 때까지 사포로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포로 문질러 겉면을 벗겨낸 에나멜 선 양쪽 끝부분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 전자석을 완성합니다. 자, 전자석 만든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네, 한 번 더 재생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전자석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는데요. 교과서 22쪽 봐주시고요. 관찰책은 10쪽을 봐주세요. 세 가지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지 않았을 때 이 전자석이 어떤 성질을 보이는지 관찰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개일 때, 그 다음 직렬로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자석을 연결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전지를 연결 방향을 바꿔서 했을 때, 이 자석의 성질처럼 보이는 전자석이 극이 바뀌는지 또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직접 실험을 해볼 건데요. 직접 실험은 우리 등교 수업 때 할 거고요. 오늘은 영상을 잘 관찰했다가 학교에 오는 날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든 전자석을 이용하여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전자석 1.5V 전지 1개, 전지 끼우개 1개, 나침반 2개, 시침바늘 1통을 준비합니다.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 끝부분을 시침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시침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는 전자석 끝부분에 시침바늘이 붙지 않지만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전자석 끝부분에 시침바늘이 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해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먼저 전지 한 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이번에는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 끝부분에 붙은 시침바늘의 개수를 세어봅시다.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자석 끝부분에 시침 바늘이 더 많이 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전자석은 직렬로 연결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체 10족을 펴서 1번 볼게요. 스위트를 닫지 않았을 때 전자석의 양 끝부분에 시침 바늘을 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맞습니다. 전자석에 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관찰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 몇 개나 붙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직렬로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딱 몇 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개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많았죠. 약 요렇게 시침 바늘이 한 개 연결했을 때는 서너 개 정도 붙었는데 두 개 연결했을 때는 그 배로 한 8개 정도 붙었고요. 직접 실험해보면 그보다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지 연결을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관찰제 3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다가 다음번에는 그 전지 방향을 바꿀 건데요. 여러분은 나침반 바늘과 극을 써주셔야 돼요. 나침반에 바늘을 적어 주실 때는 N극은 빨간색, S극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N극을 연필심으로 진하게 칠해주고 S극은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영상을 보시고 3번을 작성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석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면서 왼쪽에 있는 나침반과 오른쪽에 있는 나침반 모두 빨간색 바늘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석의 왼쪽 끝은 S극이고 오른쪽 끝은 N극인 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 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보면서 전지의 연결 방향에 따른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석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면서 왼쪽에 있는 나침반과 오른쪽에 있는 나침반 모두 빨간색 바늘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석의 왼쪽 끝은 N극이고 오른쪽 끝은 S극인 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연결 방향을 바꾸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이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관찰했지요. 전자석은 연구 자석과 달리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이 바뀐다는 사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방향도 이제 나침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한 결과 이런 형태로 아마 적었을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이제 북쪽을 가리키니까 이쪽은 S극, N극, 그리고 전지의 방향을 바꾸면 극도 바뀝니다. 연구 자석과 달리 극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자석 성질 3가지 정도 알아냈어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내고 전자석의 색이 조절할 수 있어요. 자석하고 달리 전지 개수를 늘려주면 되고요. 직렬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었어요. 극의 방향도. 이 3가지 성질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자석을 우리 생활에서 잘 쓰고 있는데 그 예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가 있어요. 이 선풍기는
다른 전자제품하고 마찬가지로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흔히 우리가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를 이용해요. 자기부상 열차는 그 원리가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부상 열차와 철로가 서로 밀어내서 열차가 철로 위에서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열차와 철로 사이에 마찰이 없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대전과학관에 마련되어 있어서 직접 타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요, 전자석의 이제 성질과 영구자석을 함께 사용하는데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밀고 당기면서 얇은 판을 떨리게 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원리는요.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동기에 날개를 부착해서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기가 통할 때 자석이 되는 이 부분이 자석과 만나면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인데요. 이게 이제 선풍기에 쓰이면 선풍기 날개를 회전시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거 세탁기에 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이 전동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가 있어요. 전기자동차, 세탁기, 헤어드라이어 같은 게 있고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핸드폰 아니면 이제 컴퓨터, 인터넷 사용해서 더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구 자석과 비교해서 전자석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 전자석은 영구자석과 달리 직렬로 전지를 더 연결하면 좀 더 세기가 강해집니다.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자석은 자석의 극이 항상 N극, S극 정해져 있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그 극도 바뀐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전자석의 성질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등교 수업 때 지난 실험과 이 전자석 실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